네,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는 반가운 인사이트 앵커의 시선에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쏠림이 커지는 증시 수급 파악이 또 중요하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숫자에 또 집중하게 될 텐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 그리고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꾸 시장을 보면서 긴축 경계감, 차익 매물 출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차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네. 미국도 당연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축 또 경기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노출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이유이긴 하지만 옛날만큼의 상관관계는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이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차익에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파악을 해주셨고요. 기업 이익들이 발표되는 시점인 만큼 저희가 또 숫자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탑 10 중에서는 현대차만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탑 10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움, SM만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나왔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간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아마존이 인천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에 움직인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모아데이터와 데이터솔루션이 눈에 띕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9.89%, 4.81% 오른 모습입니다. 정부 모멘텀으로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원전 수주 기대감에 한신기계와 G2파워가 올라왔고요. 각각의 시세를 체크를 해보시면 8.49%, 5.23% 오른 모습입니다. 동원금속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대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핵심 꼭 집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한신기계 G2파워, 윤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또 오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G2파워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우선 시간회가 아니라 장중도 그렇고 지난 주 후반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G2파워가 이제 단순 이제 수배 전반 이런 이 원자력과 관련된 이 부품을 만드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테마라기보다도 섹터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원자력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네. 그리고 태양광, 또 네. AI까지도 네.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G2파워가 단순히 이제 수배 전반 어떤 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 감지 그 진단 CMD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런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고객사가 있는 상태에서 고객사와 맞춤으로써 맞춤 제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원자력 어떤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좀 그 구조가 좀 특이한 좀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구조가 특이한 게 아니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네. 기술력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AI 기술을 이용한 인버터를 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이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모멘텀, 시간에도 움직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제 폴란드 쪽 동유럽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지금 이제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대 어떤 좀 수출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결의안을 승인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건설 비용이 무려 이제 26조까지도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대표가 이 폴란드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덤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방산 쪽에서의 어떤 그 훈풍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G2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800원, 뭐 최근에 며칠 올랐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가격이 전혀 아니에요. 네. 이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이 뭐 방산, 원자력, 또 이제 뭐 엔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외 쪽에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줄 때마다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투파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돌파해도 보유 관점. 네네. 추가- 중장기적으로도 네. 괜찮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거군요. 그냥 항상 말씀드려요. 목표가라는 부분은 이 매도라는 게 아니라 만세 됐을 때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 오히려 매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목표가 돌아가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 파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코스피 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연이은 순매도 때문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만 사자세 이어갔습니다. 전일장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담았는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K급식의 중심이죠. 현대 그린푸드를 가장 오래 담았는데요. 시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무려 19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일에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는 클래시스부터 영업무역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각각 확인해 보시면 17거래일, 8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한전 KPS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펫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코스맥스까지 함께 부각된 모습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 이렇게 5거래일,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순매수 특징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한국콜마를 가장 오래 사들였죠.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역시나 시세도 함께 나오면서 콜마 28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대한항공, 삼성중공업도 시선을 끄는데요. 역시나 체크를 해보시면 각각 21거래일, 12거래일, 8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 제너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 콜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분기 최대 매출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화장품 ODM 두 기업이 있고 뭐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톡핏부터 좀 살펴볼까요? 코스맥스 네. 한번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코스맥스가 물론 이제 국내 내수보다도 이 미국 법인, 또 중국 법인, 또 이제 동남아 쪽에서의 시적 성장세가 커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제 내수가 그 전에 좀 소외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수가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수 쪽에서 2분기 네. 실적이. 왜냐하면은 지금 1분기 때 이 판가,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1분 실적 때 그런 가격 인상됐을 때 이 효과가 2분기 때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은 코스맥스가 뭐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높이가요? 80% 개선. 네. 310억 이상까지도 나올 예. 가능성이 큰데, 물론 이제 뭐 중국 쪽, 뭐 미국 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쪽보다는 성장세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내수 쪽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의 바탕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한국 콜마도 그동안 미국 쪽 법인이 뭐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미국 쪽 매출 또 근데 아직까지 괜찮다? 네, 미국 쪽도 2분기 때는 적자가 나오는데, 적자 이제 축소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자 이제 축소 폭이 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좀 축소되는 폭이 커지니까 결론으로 좀 지나가게 됐을 때는 이쪽에서의 그 어떤 흑자 전환, 그러니까 아직까지 흑자 전환 된다라고 시기를 좀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언제나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코스맥스가 이 생산에 있어서 이제 자동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자동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원가 비용도 뭐 비용도 비용이지 비용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생산 시간도 이제 많이 빨라지는 구조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지금 기관 쪽에서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 OEM, ODM 업체는 좀 관심 있게 그러니까 이 OEM, ODM 업체들이 이 어떤 글로벌 전방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이제 어떤 그 큰 리스크는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뭐 이런 글로벌 경기 리스크에는 보다는 좀 약간의 덜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저도 어제 막 찾아봤는데 화장품 업종을 화장품 업체 전체로 봤을 때도 OEM, ODM 기업들만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좀 그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네. 판단됩니다.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한국 콜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보니까 메리츠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또 코스맥스를 꼽았더라고요. TP를 15만 원으로 제시를 한 것을 봤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그죠. 탑픽을 OEM, ODM 업체 잘 안 꼽는데 네. 최근 이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실적으로 간다면 네. 맞는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그 9만 7천 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이 15만 원까지 제시하는 거 보면 9만 7천 원 돌파했을 때도 보유 관점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만 1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코스맥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 주시죠. 제너센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이 제너센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생소하신 분들은 또 네네. 있겠지만은 이 EMI 실드라고 해서 이제 고주파에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이쪽에서의 점유율, 뭐 기술력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반도체 후공정 전문 이제 장비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너센 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AI, 뭐 5G, 뭐 또 이제 6G,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더 고도화된다는 네.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EMI 실드에 대한 이 장비에 대한 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EMI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은 기업이지만 이쪽에서의 그런 수요나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 제너셈이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위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여러 가지 그 세계 시장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선도적으로. 예, 그래서 네. 뭐 EMI 실드에 대한 분야에서는 이 EMI 실드 하면 그냥 제너셈이라고 향후에는 좀 더 그런 게 또 인식이 더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너셈이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좋은 게 이게 그 작년에 이제 실적을 봤는데 이 비용적인 면에서 연구 개발비를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제 IT 제조업체나 이런 거 봤을 때 연구 개발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기업들은 저는 이 당장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 좀 우뚝 설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셈의 이런 좀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사고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특히나 공격적인 R&D로 향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제너셈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16,000원 도파됐을 때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고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해서 30% 늘 것으로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 실적주 한번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성광밴드 좀 말씀드릴 네. 텐데요. 네네. 지금 기자님.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한 135억까지 좀 추정이 되고 있고 네.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한 7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 착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선업종이 호황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저효과가 굉장히 좀 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성광밴드 그 어떤 전체적인 이제 그 건조사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탑 이제 건조사들에 대비해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좀 주목은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적의 성장세는 오히려 이 전방 어떤 기업들 대비해서 올라갈 그 실적 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또 큰 게 바로 이제 성광밴드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이은광 같은 이제 피팅 쪽에서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쪽 뭐 그 수주액이나 여러 가지 올해 예상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2,4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작년에는 성광밴드가 이제 카타르 쪽에서 이제 그 수주가 좀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LNG 쪽에서의 프로젝트에 의한 수주 부분이 셀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주춤했었던 이 작년 수주가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뭐 수주에 의한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이 또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 안에서는 좀 성광밴드를 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 기대도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차장님이 꼽아주신 성광밴드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지금 가격도 부담이 안 가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는 현재 네.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17,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광밴드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